안녕하세요. 이밤새 TV입니다. 오늘은 조경기능사 실기시험 대비 평면도와 단면도 해설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면 설계 연습 전에 실기시험 내용과 배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기시험은 보시는 것처럼 조경 설계, 수목 감별, 조경 실무 작업 3가지고요. 배점은 각각 50점, 10점, 40점입니다. 조경 설계 시험 내용은 주어진 조경 계획도에 따라 평면도와 단면도를 작성하는 것이고, 수목 감별 10점은 수목 감별 대상 수종 120개 중에 20개의 수목 사진 4장을 5초씩 20초간 보여주고 주관식으로 수목명을 기재하는 것이고요. 조경 실무 작업은 2개조로 나누어서 수목 식재나 바닥 포장 등 2가지 작업을 수행하고 감독관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인데 목표를 아래와 같이 먼저 조경 설계는 25점 이상, 수목 감별은 8점 이상, 조경 실무는 27점 이상으로 해서 60점 이상으로 목표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 기능사 실기시험 준비 요령입니다. 먼저 조경 설계는 조경 기능사 실기시험 교재를 구입해서 평면도와 단면도를 30세트 이상 그려보는 건데요. 조경 도면 설계는 비전공자인 경우에 매우 어려운 시험이고 난이도가 예전 같지 않게 매우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목 감별은 감별 대상 수종 120종의 사진과 성상을 익히는 것인데요. 유튜브 채널 2개 정도를 선정해서 반복적으로 시청을 하시고 네이버 카페를 찾아보면 감별 대상 수종 120종의 특징과 사진을 올려놓은 곳이 있습니다. 카페 이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경 실무 작업은 실기시험 약 10종에 대한 작업 순서를 암기하고 유튜브를 3회 이상 반복 시청하시면 되고요. 현장에서 실습까지 하면 좋겠지만 학원을 다니지 않을 경우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삽질하고 방치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시험장에서 처음 해보는 분들도 대부분 합격을 많이 합니다. 시험 접수하실 때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실기시험은 하루에 다 보는 것이 아니고 1일차에는 조경 설계하고 수목 감별 시험을 보고 2일차에는 현장에서 조경 작업 시험을 보는데 장소도 다르고 날짜도 다릅니다. 시험 접수하실 때 1차 시험 날짜와 2차 시험 날짜가 최소 5일 이상, 7일까지도 가능하니까 실기시험 장소가 좀 멀어지더라도 1차와 2차 시험 날짜가 최대한 길어지게 실기시험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1차 시험이 끝난 후에 약 7일 정도 시간만 가지고도 조경 실무, 현장 작업은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에 관한 내용인데요. 조경 기능사 실기시험 수험서 구입은 책을 구입할 때 네이버나 알라딘 서점에서 조경 기능사 실기라고 검색하시면 수험서 종류가 엄청 많은데요. 조회하실 때 옵션을 평점순 또는 리뷰순 모두 해보시면 그 중에 상위에 있는 책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알라딘에서 검색해 본 건데요. 평점과 리뷰가 상위에 있는 책이 2가지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문제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 설계 연습 준비물입니다. 제가 나열해 놓은 품목은 총 12가지인데요. 이 중에 콤파스는 없어도 되고 나머지 품목은 꼭 구입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제도판은 A3용으로 구입하시면 되는데 가격이 보통 10만원 선이고요. 나머지 품목까지 모두 구입하면 약 15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삼각자를 구입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격자가 들어간 그런 걸 구입하시고요. 일자형 자도 마찬가지로 격자 무늬가 들어간 것을 구입하는데 50cm, 30cm, 20cm 이렇게 3가지를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템플릿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런 모양의 자고요. 시설물이나 수목 표현에 사용합니다. 제도 샤프는 0.5mm와 0.9mm를 사면 되는데 0.9mm 대신 0.7mm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샤프심 구입하실 때에는 0.5mm는 반드시 EH로 구입해야 합니다. 샤프심은 단단하고 진한 정도에 따라서 규격이 2B, 1B, B, HB, HEH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B는 진하면서 경도가 약하고 H는 농도가 낮으면서 경도가 강합니다. 시설물이나 수목 표현할 때는 0.5mm 샤프를 사용하는데 반드시 EH로 표시된 샤프심을 써야 되고요. 0.9mm 샤프심은 H나 HB 정도 규격이면 맞습니다. 그리고 지우개 판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을 구입하시면 되고요. 빗자루는 도면 설계하면서 지우개를 많이 쓰는데 손으로 털어내다 보면은 설계 도면이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붓이나 소형 페인트 붓을 하나 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는 손으로 찢어지는 종이 테이프입니다. 그리고 도면 연습 용지는 설계 용지를 구입하실 필요가 없고 A3 복사 용지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시험 볼 때도 복사 용지가 제공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복사 용지보다 질이 조금 낮은 용지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볼펜과 형광펜은 각각 3가지 색상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 볼 때 제시되는 A4 용지 크기로 문제지가 나오는데 엄청 복잡합니다. 각종 시설물하고 바닥 포장, 수목, 상록 규목, 관목 등을 모두 표시해서 도면에 그리고 표시해야 되는데 형광펜으로 여러 색상으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콤파스는 도면 설계할 때 원형으로 된 야외 무대 같은 거 그릴 때 필요한데 원형 무대는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출제가 되면 손으로 그려도 됩니다. 콤파스는 선택적으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경 설계도면 설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과제의 현황도는 중부지역 도로변 소공원이고요. 실기시험을 보시게 되면 도로변 소공원이 거의 9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현황도와 요구사항 그리고 설계 조건이 제시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 유형 중에서 난이도가 중급 정도 되도록 작성을 했는데요. 현황도는 비교적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현황도 그리는 작업은 거의 중상급 수준이 되겠습니다. 현황도와 설계 조건을 보면 중부지역 도로변 소공원에 공원을 조성하는 거고요. 공원 내에 가나, 다라, 마 지역이 있는데 가 지역은 놀이공간, 나 지역은 동적인 휴식공간, 가 지역은 정적인 휴식공간, 라 지역은 주차, 마 지역은 녹지공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포장을 다르게 하고 파고라나 벤치,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배치하고 수목을 10가지 이상 선정해서 식재하는 거고요. 평면도와 단면도를 작성하는데 시험 시간은 총 2시간 30분이고요. 평면도 작성 소요 시간은 1시간 50분 이내에 끝내야 되고 단면도는 약 30분 정도 시간을 잡으시면 됩니다. 시험장이나 네이버 카페 실기시험 후기를 보면 10명 중에 최소 2명 정도는 도면을 시간 내에 작성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꼭 나옵니다. 도면을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 꼼꼼하고 정교하게 그리지 말고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오면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한두 개 정도는 그냥 패스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다 그리기 어려우면 자를 쓰지 말고 손으로 막 그리더라도 시간 내에 평면도와 단면도까지 온전하게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시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도면 설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시된 문제를 가지고 도면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설계 과정 설명은 먼저 사진으로 해드리고 이어서 전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테두리 선 긋기입니다. 테두리 선 좌측은 2.5cm로 하고요. 나머지 우측과 위, 아래 여백은 1cm로 하시면 됩니다. 좌측의 테두리 선을 그을 때는 제공되는 시험 답안지에 시험 주의사항과 수험번호, 성명, 감독자 확인란이 있어서 좌측 상단 부분은 우측에 보이는 사진처럼 위쪽은 6cm, 아래 방향은 5cm 정도 띄워서 테두리 선을 그으면 되겠습니다. 테두리 선을 긋는 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실기시험 접수를 하면 시험 시간 30분 전에 입시를 하는데요. 30분 동안 감독관이 2명 들어와서 출석 체크를 하고 주의사항을 설명하는데 10분도 채 안 걸립니다. 이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대부분 시험장에서 시험 시작 전에 테두리 선을 미리 그어 놓으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이때 테두리 선을 미리 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설계 조건 분석입니다. 테두리 선을 긋고 나서 시험이 시작되면 도면 설계를 시작하는데요. 표제란에 공사명과 도면명, 시설물이나 수목 수량표를 만들려면 시설물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수목의 종류도 미리 정해야 표제란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설계 조건을 잘 읽으면서 설치해야 될 시설물마다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고 번호까지 잘 매겨줍니다. 주어진 문제지에서 설치할 시설물은 7가지이고 시설물 수량표는 총 8줄로 만들어야 됩니다. 문제지에서 수종을 선택할 때 마찬가지로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조건에서 보면 수종 10종이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상록규목 2종, 낙엽규목 5종, 관목 3종을 선택해서 각각 다른 색깔로 해서 형광펜으로 잘 칠해줍니다. 여기서 수종은 10개를 선택했는데요. 소나무는 마운딩 지역에 분식을 하기 위해서 규격이 다른 3종류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수목은 총 12줄이고 수목 구분 표시까지 한 줄 더해서 총 13줄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은 현황도 분석입니다. 현황도도 사전에 분석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요즘 시험은 난이도가 꽤 높아져서 현황도가 꽤 복잡하게 나옵니다. 시설물과 수목을 배치하기 전에 현황도를 먼저 그려야 되는데 현황도를 잘못 그려서 한 칸이나 한 줄이라도 틀리게 되면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리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때 탈락하는 분들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현황도를 분석하는 거고요. 시간은 2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먼저 현황도가 몇 칸으로 되어 있는지 위의 사진처럼 빨간색 볼펜으로 1, 2, 3, 4 이렇게 번호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몇 줄인지 마찬가지로 사진처럼 번호를 또 매겨줍니다. 현황도는 1cm가 1m이니까 부지는 가로 24m, 세로 19m입니다. 번호를 모두 적었으면 중앙에 가로선과 세로선 각각 그어줍니다. 여기까지가 현황도 분석이고요. 소요시간은 2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표제란 작성입니다. 표제란은 도면의 우측에 그리게 되고요. 표제란의 규격은 이 사진처럼 가로는 8cm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높이는 공사명과 도면명은 각각 2cm, 시설물 수량표와 수목 수량표는 높이가 1.5cm가 가장 좋습니다. 시설물 수량표와 수목 수량표는 각각 5칸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5칸 중에
기호와 성상, 기호나 성상 부분은 1cm가 좋고요. 시설명이나 수목명은 두 번째 칸은 2.5cm가 좋습니다. 그리고 규격은 2.7cm로 하시고요. 단위와 수량은 각각 0.9cm로 하시고 각 줄은 0.6cm, 0.6cm가 가장 좋습니다. 그 각 칸의 규격은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표가 다 만들어지면 공사명과 도면명, 시설물 수량표, 수목 수량표를 이 사진처럼 모두 적어줍니다. 시설물 수량표를 적을 때는 기호를 표시할 때 파고라나 벤치, 수목 보호대 이런 시설물들은 템플릿에서 사각 모양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놀이시설 3종은 그네, 미끄럼틀, 시소를 선택했는데 기호로 표현이 안 되니까 템플릿에서 원형 4번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안에는 1번, 2번, 3번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목 수량표까지 다 적어주고 나면 다음은 맨 아래에 스케일바와 방위표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스케일바는 사진처럼 5cm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방위 표시할 때 이 원형의 크기가 방한자 이 템플릿에서 원형 16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현황도 작성입니다. 시험을 보실 때 현황도 작성 부분에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겨우 표제란을 작성했는데 시간을 보면 벌써 30분이 흘러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부분 당황할 수밖에 없고요. 시간은 흐르고 이제는 손도 떨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쉬시고 빨리 그리지 않고 천천히 집중해서 정확하게 그리겠다는 마음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시험 보실 때 절대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집중해서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무아지경이 오고 저절로 속도가 빨라집니다. 중요한 순간이라 말이 길어졌는데요. 현황도 작성할 때 좌측 상단의 사진처럼 먼저 삼각자와 30cm 자로 중심을 잡습니다. 다음은 삼각자로 세로선을 길게 쭉 그어줍니다. 그리고 아래자로 가로선도 길게 쭉 그어줍니다. 중앙에 가로 세로선을 그었으면 도면 우측에 삼각자를 이용해서 부지의 세로 길이가 19m니까 부지 크기에 맞게 1cm 간격으로 0부터 19까지 샤프로 그을 부분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삼각자로 세로선을 그어주면 되는데요. 세로선을 그어줄 때는 중앙에 그어놓은 세로선을 중심으로 해서 삼각자의 세로 격자 무늬를 활용해서 부지의 가로 길이가 24m니까 1cm씩 좌측에 12개, 우측에 12개 세로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세로선을 다 그렸으면 제도판의 I자를 이용해서 가로선을 그려줍니다. 가로선을 모두 그렸으면 테두리선은 0.9mm 샤프를 이용해서 부지 외곽선을 1.3선으로 그려줍니다. 부지 외곽선을 다 그렸으면 이 현황도를 잘 보시고요. 각 구역별로 이중실선으로 현황도 모양을 정확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현황도는 이중실선으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현황도 그림까지 완성이 되면 지우개로 격자 무늬를 지워주면 되는데요. 격자 무늬는 깨끗하게 지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 격자 무늬를 그릴 때 진하게 하지 말고 손에 힘을 빼고 연하게 그리시면 되고요. 연하게 그려졌으면 지우개로 굿이 안 지우셔도 감점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현황도 작성까지 마쳤으면
도면 설계의 40% 정도 마치신 거고요. 시험 보실 때 현황도 작성까지 50분 정도가 소요되면 잘하신 거고요. 늦어도 60분 안에 끝나시면 괜찮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과 수목 식재 계획도 작성입니다. 먼저 시설물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바로 작성에 들어가지 마시고 제시된 현황도에 각 시설물들을 빠른 속도로 배치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각 구역별로 포장 표시도 간단하게 해두시면 좋고요. 시간은 2분 정도면 됩니다. 이 과정도 실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고요. 이렇게 하시면 확실히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려야 하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도면 설계는 시간이 아무리 급해도 정확하게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현황도에 시설물과 포장 표시를 했으면 이제 도면에 각 구역별로 시설물을 배치하고 포장을 표시하고 높이까지 표시를 하면 됩니다. 시설물 종류는 파고라나 수목보호대, 휴지통, 조명 등 같은 주요 시설이 있는데요. 이 시설들마다 그리는 기호가 있고 사이즈와 모양을 모두 외우셔야 됩니다. 놀이시설 종류도 미끄럼틀, 그네, 시소, 회전무대 등 4가지를 그림하고 사이즈를 정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목 식재 계획도 작성인데요. 수목 계획 때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현황도에 상록 교목 2종, 낙엽 교목 5종, 관목 5종의 식재 위치를 간략하게 빠른 속도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 과정도 실수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과정이고요. 2분에서 3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황표에 수목 식재 위치를 표시했으면 도면에도 상록 교목, 낙엽 교목, 관목 순서로 수목을 그려줍니다. 모두 그려준 후에는 수목마다 치수 보조선과 치수선을 그린 다음에 수목명과 수량, 규격을 적어주면 됩니다. 수목을 그릴 때는 왼쪽의 사진처럼 소나무나 스트로브 잣나무는 상록 침엽 교목으로 약간 뾰족한 모양으로 그려지면 되고요. 왕벚나무나 느티나무, 이팝나무 등 낙엽 교목도 미리 모양을 각각 정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그리는 방법을 정해 두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13개 수종 정도는 미리 정해 놓으시면 시험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는데요. 먼저 상록 교목은 소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주목 3가지 수목의 모양과 규격을 암기해 두시고, 낙엽 교목은 왕벚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자귀나무, 청단풍, 산딸나무, 산수유 또는 매화나무 이렇게 7종을 미리 정해서 연습하시고, 관목은 3종인데 산철쭉, 집동나무, 영산홍 또는 자산홍까지 해서 미리 정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재해드린 수종은 모두 남부지역 수종은 제외했고요. 시험에서는 대부분 중부지역 도로변 소공원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남부 수종은 제외를 했습니다. 요즘 시험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실제 시험을 보실 때 많은 수종이 제시가 되는데 어떤 경우는 내가 미리 정한 수종이 시험지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적정한 수종을 잘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목 식재 계획까지 작성을 마쳤으면 최종적으로 이 평면도의 오류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구역별로 시설물이나 포장 표시, 높이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우측 표제란에 시설물과 수목 수량표 확인하시고, 여기까지 작성 시간이 1시간 50분이 소요되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혹시 늦어지더라도 2시간 이내까지 완성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단면도 작성은 단순해서 빠르면 20분 이내, 늦어도 30분 안에는 끝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단면도 작성입니다. 단면도 작성할 때 테두리 선도 역시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이 미리 그려놓으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미리 그릴 시간을 안 줘도 어려운 게 아니니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면도 작성 순서는 먼저 우측에 표제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표제란 구격은 평면도와 마찬가지로 가로 사이즈는 8cm로 하시면 되고요. 공사명과 도면명 사이즈도 보시는 것처럼 높이를 각각 2cm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제란 작성이 완료되면 단면도 도면 아래에 평면도를 단면선에 맞춰서 단면도 도면 아래에 끼워주고 오른쪽의 사진처럼 종이 테이프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단면도 영역 그리기인데요. 삼각자와 방한자를 이용해서 위에 그려진 평면도의 부지 경계선에 보시는 사진처럼 삼각자와 방한자를 대고 제도판의 아이자를 이용해서 가로선 2개를 평면도의 부지 경계선에 맞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선은 테두리 선에서 6cm 정도를 띄우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에 있는 단면선, 가로선은 10cm 정도 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면선, 가로선을 기준으로 이 세로선을 양쪽으로 그려주는데요. 7cm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 보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삼각자를 이용해서 놓여진 평면도의 부지마다 위 가로선과 아래 가로선에 경계 표시를 해줍니다. 경계 표시가 되면 오른쪽 사진처럼 각 구역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적어주면 됩니다. 좌측으로부터 녹지, 다음 놀이공간, 다음은 원로, 다음은 녹지죠. 녹지, 그리고 다시 원로, 다음은 주차 공간이 되겠습니다. 공간 표시가 완료가 되었으면 세로선에 1cm 간격으로 1, 2, 3, 4, 5, 6 이렇게 미터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미터 표시가 완료가 되면 아래 단면선에 구간별로 화강석 경계석을 모두 그려줍니다. 화강석 경계석은 방한자의 사각모양 2번, 사각모양 2번은 100분의 1 축척에서 200mm, 즉 20cm를 뜻하고요. 화강석 경계석의 너비가 20cm라는 뜻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화강석 경계까지 표시가 되었으면 다음은 각 구역별로 포장 표시입니다. 포장 표시는 사진과 같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걸 보조선으로 끌어다가 크게 확대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방법은 도면 작성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도면 작성에서 1, 2점을 덜 받더라도 주어진 시간 내에 단면도까지 완성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포장 표현을 그림으로 완성을 했으면 다음은 치수선을 끌어서 보시는 것처럼 각 포장별로 포장 재료와 각 재료의 두께를 표시를 해줍니다. 포장 단면까지 완료가 되면은 지상부에 수목과 수목보호대, 기타 시설물 그런 그림들을 신속하게 그려줍니다. 시설물이나 수목 표현을 할 때 너무 정교하게 하지 마시고 우선은 대충 그려서 시간 내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요. 작성이 모두 완료가 되면 제출하기 전에 그림을 보완하시면 됩니다. 포장 단면도를 표시할 때 포장별로 두께 등의 표시를 보면 확대해서 보면 마사토의 경우에 맨 위가 T150 마사토, 그 밑에는 T100 잡석 다짐, 그 아래는 원지반 다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T150 마사토는 두께가 150mm, 즉
높이가 15cm라는 뜻이고요. T100 잡석 다짐은 잡석의 두께가 100mm, 즉 10cm라는 뜻입니다. 각 포장별로 10가지 정도 시공 방법이 있고요. 시공할 때 아래에 들어가는 재료와 두께가 정해져 있으니까 모두 암기하시면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현재 도면에 표현된 포장 재료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른 재료들은 구입하신 실기시험 책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포장 단면도 표현과 지상부의 시설물, 수모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면도 맨 아랫부분에 스케일과 축적을 표현하는 건데요. 아래에 있는 사진처럼 표현하시면 되는데 거의 매 시험마다 같은 모양으로 그리게 되는 아주 간단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동그라미를 그릴 때에는 원형자의 원형 모양 20번, 이 20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중급 수준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난이도가 올라가면 단면도 높이가 이번 문제처럼 모두 평평한 0m가 되는 게 아니라 각 구역에 따라서 마이너스 1m, 0m, 그리고 플러스 1m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번 시험 자료는 난이도 최상급으로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평면도와 단면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시험 시간이 10분 이상 남으면 연습을 엄청 많이 하신 거고요. 5분만 남아도 정말 좋은 상황이고 설계에 제시된 조건 두세 개 정도를 놓쳤더라도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림을 아주 못 그렸더라도 최소 기본으로 25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한 도면 설계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경 기능사 실기시험은 도면 설계 과목에서 25점 이상만 취득하시면 거의 합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면 설계 연습에 집중을 하시고 시간이 날 때 수목 사진 익히기를 하시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실기 작업형은 작업 유형별로 순서를 암기하시고 유튜브를 집중해서 일주일 정도 보시면 현장 실습 없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도면 설계 영상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